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날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질서가 이게 대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또 러시아, 또 서유럽, 유럽, 그리고 미국은 뭐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이것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게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 개인 미디어,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그것도 멀티미디어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 80억, 70억 명이.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문자가 발명된 걸 기준으로 해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가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변화가 어떤 그 임팩트를 가지고 올지, 충격을 가지고 올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 질서가 엄청난 대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같은 사정을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겠나. 이게 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렸어. 네. 조 교수님은 왜 물잔만 있고 나는 왜 커피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진하게 에스프레소 한 잔 사고 합니다. 네, 조 교수님은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를 더블샷으로 드십니다. 말은 느린데 속은 진해요. 그래서 항상 저만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조 교수님 드셨어요. 자, 이제 우리 그렇고. 예.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잠깐 올릴게요. 예. 네네. 저희 세뇌 탈출은 게시될 때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푸틴이 오판한 걸로 이제 결판이 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판하고 네네. 상당한 코스트가 아니라 굉장한 네. 아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세계 질서의 어떤 해체와회 붕괴 네. 이쪽에 사실은 상당한 마지막 충격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의외로 분전을 했죠. 그래서 푸틴이 원래는 이 키예프를 점령을 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세우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는데, 분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 시나리오가 다 빠개지고 푸틴이 저게 이제 그림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게 이제 우리가 키예프라고 하는 키유, 네. 저희 말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 원래 공습도 하고 이제 전차 보도에 들어가고 했다가 네.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어떤 저항으로, 그리고 이 미국과 서방의 간접적인 지원, 그걸로 해가지고 저쪽은 퇴각이 되고 폐퇴가 됐어요. 네, 저게 그 보라색이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다 물러났습니다. 저기서 제노사이드가 또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에 제가 이제 그림은 그냥 먼저 그림 그냥 썼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서남 쪽이죠. 돈바스, 크리미아.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마리우폴. 여기로 지금 러시아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할 때 여기 영토 분할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토 할양.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동서 분할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동서라기보다 이제 남동쪽 일부, 그렇죠. 남동쪽 흑해 쪽 사이드로 돈바스, 마리우폴, 그다음에 크리미아 여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혹은 그렇죠.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독립시키는 뭐 그런 시나리오인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 프로러시아, 그러니까 친러시아 세력이 사실은 2014년 이후로 사실상 지배해온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독립국가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랑 몇 군데 빼고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거 우크라이나 보고 지금 헌법 개정에서 영토 할양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데, 저거 헌법 개정에서 영토 할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영토를 할양하려면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거를 고쳐갖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단
경상남북도 및 대구 및 울산 및 부산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그런 헌법 개정이 지금 우크라 사람들한테 통과되겠냐? 통과 안 되죠. 굉장히 힘든 네.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게임인데 정치적 지금 게임인데. 저렇게 열받아 있는데 통과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니라 무찌르자 푸티나치. 그러니까 푸틴이 계산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짧았던 거죠. 21세기에 군사력으로 깔고 들어가서 남의 나라 영토를 할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완전히. 자,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서방이 푸틴과 러시아를 말려 죽이는 것에 나섰어요. 그걸 잠깐 좀 정리해 주시죠. 4월 21일이니까 뭐 어제죠. 네. 미국이 추가 8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하고 금융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부어놓고 있다고. 부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딴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경제 제재가 있는데 사실은 뭐 푸틴은 제재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억지로 쇼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경제 자체가 특히 러시아가 자원 특히 석유 가스인데 원유 선적이 25% 다운됐습니다. 네네. 이게 25% 다운인데 이게 지금 더 계속금 줄어들어갈 거고 세수 자체가 33%가 줄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루블 하러 뭐 원유 결제를 하라 뭐 이런 강제를 하고 있는데 점점 말하자면은 복합 위기 쪽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복합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관점상 뭐 경제 제재가 별 효과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논의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 지표가 급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푸틴까지 나서서 비명 올리는 거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는 원래 러시아 가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럽에서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전혀 에너지 체계를 전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자 뭐 이런 지금 심하죠. 제일 의존이 심했던 게 독일하고 이태리인데 네네. 그 아마 기본적으로 거의 100% 장기적으로는 PNG 의존을 없애겠다, 끊겠다라고 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EU하고 같이 해서 EU가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80%까지를 러시아께서 없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그걸 그 이름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리파워 EU라고 해서 유럽 에너지 체계 구조 조정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이 이거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더라. 뭐 동부가 파워 그리드에서 전력망을 중국이랑 엮고 동부가 슈퍼 그리드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문재인 바로 한참 전부터 우리 저 햇볕 정책을 좀 했던 사람들은 친러 이제 말하자면은 러시아 가스 PNG를 가지고 러시아 PNG를 북한 관통으로 가지고 뭐 북한에 조금 북한에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 주고 통과료 좀 주고 우리가 쓰고 미국으로부터 자원 말하자면은 독립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미국 자원에 의존한 건 없죠. 아니.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중동 석유 질서에 의존한 거죠.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나오면서 뭐 셰일 오일도 있었고 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다 망상이었습니다. 즉 국가 간의 문재인이가 한국의 전기를 중국과 믹스하겠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그거는 문재인 그다음에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파이프라인 가스라인을 뽑겠다. 그건 참 오래됐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이제 중국까지 넣어가지고 엄청 추진을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거가 요새 이제 우크라 터져가지고 유럽 당하는 꼴 보면 문재인이가 어떤 역적지를 도모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까지도 굉장히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중국이 안 쓰고 있죠. PNG를 안 깔죠. 러시아 PNG. 왜냐하면은 동질적인 국가다 혹은 뭐 우호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갈등이나 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주권 자체가 심대한 그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고 EU에서는
잘못된 음모죠. 음모죠. 선택이라기보다 음모로 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내주는 대한민국을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볼모로 만들려고 했던 음모죠. 음모죠. 망상이고. 네. 그리고 유럽은 메르켈이 거기에 심하게 의존하는데 그 모델을 가져갔죠. 러시아에 대한 의존 모델로 가져갔다가 러시아 간첩 같은 여자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일부 이제 보수 공화 성향 분들 중에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이제 그 경계심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를 쉴드를 치면서 러시아 끄떡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푸틴이 거의 살려줘 비명을 지르는 그 푸틴의 육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명에서 유럽을 컬리그라고 부릅니다. 우방국. 그리고 서방 무역 파트너. 그러니까 웨스턴 카운터 파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직접 뭐라고 비명을 지르는지 1분 정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러시아가 저 정도 비명을 지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할 우크라이나와 그냥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대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몰렸기 때문에 저런 비명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Lately, there were illegal restrictions imposed on our companies by the foreign states. We know this. We are not talking only about the ban on the export of the end goods, but also on import of components for steel production, like rolled products, steel sheets, fittings, and so on. I'd like to underline these measures run counter to WTO principles, to which European colleagues have constantly reiterated their adherence. In this regard, I instruct the government to conduct a full-scale revision of the legitimacy of decisions of the Western counterparties and also to prepare the updated Russian strategy in the WTO. 그러니까 이제 WTO 원칙에 어긋난다.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 너희 불법 제재 아니냐. 너희가 원부자재랑 기계류 안 팔아줘서 우리 지금 철강 관련 산업까지 지금 올스톱하게 생겼다. 이 소리예요. 2년 전에 시진핑이가 그 관세 전쟁 시작할 때 WTO에 호소를 했죠.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불법 제재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으로 침공해서 민간인을 수만을 잡아 죽인 자가 경제 제재를 두고서 불법 제재다라 그래. 그러니까 저 정도는 굉장히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한 주체가 불법 제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러시아 편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글로벌리스트가 미워도 역사는 우회합니다.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대책 없이 도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친서방으로 지난 특히 2008년 이후 그 한 10여 년에 걸쳐서 쭉 끌고 왔는데 무책임하게. 그래서 이 전쟁까지 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또 한 걸음 갑니다. 이걸 역사의 간계, 이성의 간계라고 헤겔이 불렀습니다. The cunning of reason.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솔직하고 최선의 코스를 가지고 쫙 직선으로 가질 않고 리니어하게 안 갔죠. 미엔더링. 그러니까 강물이 아마존 강물 이렇게 구부치듯이 미엔더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가 밉다 그래가지고 이걸 직선으로 계산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쳐내고 막 푸틴 편들고 러시아 쉴드 치고 이러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요. 자, 이런데 이제 푸틴과 러시아만 이렇게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진핑과 중국도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죠. 미리 지금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국내적인 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위기를 보고 활로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을 또 찾았네요. 그게 뭐냐면은 통일 대시장 조치를 발표를 하고 그 일종의 뭐 택동식 그 자급자족
아우타르키 또 몽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네, 저걸 예. 이제 아우타르키, 오터키라고 예. 영어로는 오터키, 독일어는 아우타르키라고 예. 있는데 예. 저게 자급자족이죠. 저게 예. 주체 경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체 경제가 예. 아우타르키 모델이고 그렇죠. 예. 이 그 우리나라 그 좌좀들이 떠받드는 박현채가 아우타르키를 주장을 했죠. 박현채 왜 안 주장하겠어요? 박현채 서울 농대에서 예. 농경제학과 박사인가 석사 논문 보면은 막스레닌주의 그렇죠. 관점의 그 논문이거든요. 네. 제가 박현채 박사 논문을 봤었는데 그 사람 뭐 아주 뭐 10대 때에 그 빨치산 입산했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사람 민족경제론 그게 이제 김일성 주체경제론의 한국 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면 이제 자급자족 주장하죠. 아우타르키, 네. 민족경제 네. 아우타르키. 아, 뭐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주 달콤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슴을 뛰게 만들죠.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예. 박정희는 민족 주체성을 살린 민족경제 아우타르키 자급자족을 안 하고 민족을 이제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 자들이고 그 팔아먹는 것에 앞장서서 뛰는 것들이 삼성, 현대 이런 자들인데 이 자들은 매판 반민족 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시나리오로 그때 박정희 정부를 공격을 했고 그렇죠. 예.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우타르키, 자급자족 이걸 몽상을 합니다. 그 통일대시장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전국 가격 통일하고 공급선 통일하고 물류망 통일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14억 인구 전국을. 이게 이제 이미 스탈린 모델이든 뭐 대통령 모델이든 뭐 소위 말하자면은 이 토탈 커맨드 이코노미, 그 전체 명령 경제, 뭐 그건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통일 대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푸틴의 침공 이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미리 서방이나 밖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압력에 대해서 미리 지금 고슴도치적으로 움츠리는 준비를 하는 그런 겁니다. 네네. 그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조치가?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우크라 때문에 나왔다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예. 두 가지겠죠. 뭐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거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여리저리 말하자면은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으로는 이제 올 11월 달에 영구 집권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으로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제 기반이 될까?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시진핑한테 뭘 바라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 애들도 머리 돌릴 줄 아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1월 그거 연출 하나 하려고 이런 조치는 안 해요. 이거 이 조치 취해갖고 지금 샹하이 주식시장, 셴젠 주식시장, 창업한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주가가 3에서 4%가 빠졌거든요. 직접적인 동기는 우크라이나 사태고 그다음에 그게 부수적으로 그하고 연관돼서 뭐 이렇게 연결. 저는 우크라 때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체제를 합리화시키는 기본 전제가 중국몽이거든. 전 세계에 대한 중화 패권주의라고요. 우리가 이 중화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그 체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합리화 근거인데 이 중국 패권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게 돈으로만 안 되고 어떨 때는 군사력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한반도에 미군이 개입한다 만약에 북한 급변 사태 때 그러면 다이다이 맞짱 떠 그러고서 쫙 북한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심심하면 타이완 지어 팔 수 있어야 되고 남사군도에 인공섬 만들어서 야 우리 남중국해는 다 우리 거야 우리 내해야 라는 그런 깡패짓 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부분적 중요한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중국목 중화 패권주의에. 그런데 그걸 하려고 딱 보니까 우크라를 터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서방이 경제 제재 때리고 저강도로 군사 지원하고 우크라에 우크라 국민들이 분전하고 그러면 저 튼튼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튼튼한 나라거든. 러시아는. 그렇죠.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나라잖아요. 식량, 에너지 다 갖고 있는데 저 러시아가 3개월 만에 맛이 가네. 그렇죠. 야 그럼 우리는 보름이면 한 달 만에 맛이 가네. 야 우리 체질 강화해.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얘들 체제가 이게 저는 뭘 보여주고 있다고 보냐면 중국 체제가
잠재적 침략성을 지극히 높은 침략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호전성을 지극히 높은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중화 패권주의를 전제로 한 체제거든요. 그걸 표방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화 패권주의는 근육, 주먹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당연히. 패권을 추구한다. 세계적 규모에. 근데 주먹을 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주먹 썼는데 3개월 만에 마셔가고 자기들이 주먹 쓰려니까 보름 만에 막 갈 것 같으니까 이자들이 야 주먹 좀 쓸 때 우리도 한 6개월은 버텨야겠어. 체질 고쳐. 그때 튼튼한 경제 체질. 그게 통일대시장.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고 이제 오래 전부터 명령 경제를 하다가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균도 생기고 이러니까 대신에 이 장막은 게 말하자면 이제 울타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는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이 대전략이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뭐 단계적이죠. 그러니까 중국몽, 중화패권주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갔어야 되는데. 네, 뭐 단순히 뭐 포기 안 한다 하더라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더 말하자면은 이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중화패권주의 중국몽을 위해서 서방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추자. 그렇죠, 그렇죠. 예. 서방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질. 이게 시진핑 언어로 통일 대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다. 그러니까 저기 무덤 파고 들어눕는 거죠. 예, 모택동 모택동 아니 무덤이 아니라 모택동에 무솔리움 있잖아. 그 저기 영묘. 그 이렇게 그 관에다가 이렇게 그 옆에다가 그 새끼관 옆에 붙여놓고 이제 그거 속에 들어넣어서 누운 거야 시진핑이. 맞습니다. 저는 거의 그 느낌. 이 세계가 지금 보통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유럽을 한번 보죠. 유럽 글로벌리즘. 프랑스하고 또 독일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 지금 내일 모레 그렇죠. 저기 대통령 선거 본선 있죠. 본선 결선이 있죠. 네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지난번에 사실은 뭐 르팽은 이 주요한 이 말하자면 득표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체질이 프랑스 정치 문화에서 그 전번에 얼마 했었죠? 전번에 르팽이 결선 갔었는데 30% 될 겁니다. 30%. 저기 그러니까 마크롱 66%였고 그러니까 그때 뭐 더블 스코어 나버렸죠. 거의 그 더블 더블 스코어 났는데 이번엔 어때요? 요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5년 후인데 아주 이제 조금 레디컬한 이 거구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이제 포장을 좀 바꾸면서 뭘로 표장했던 요번에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40% 되는 훨씬 넘는 이제 양자 대결, 박빙의 양자 대결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의 여론을 보면 르팽이 이길지 마크론이 이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석들이 꽤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마크롱이 약우세. 보합인데 약강세. 이렇게 마크롱이 지난번 66%에서 최소 10% 정도, 그러니까 한 55%가 맥시멈일 거다. 그러면은 40대 중반이 들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선에서. 자, 아무튼 굉장히 한 자릿수 뭐 4, 5%포인트 차이 뭐 이렇게 굉장히 박빙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랑스 정치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상당히 큰 충격이죠. 자, 르팽은 뭘 표방해요?